금요일에 삼성모 운해원은 증권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모 운해원 시간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서학개미, 투자하시는데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예. 미국 경제랑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에 충격을 주는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강형기 DB 투자증권의 전략투자팀 파트장님 네. 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지면 기사가 나가기는 했지만 이 지면에서 담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뒷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이분 성향이 좀 어떠신데요? 내부에서는 닥터둠이라고 어허. 평가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닥터둠의 전망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워렌 버핏도 네. 요즘 감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이거를 현금화를 다 했다라고 하니까 예. 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도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닥터둠은 왜 이 시장을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돌다리도 그쵸. 두들겨 보고 네. 한번 건너가 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이 닥터둠의 비관적인 전망이 항상 꼭 늘 필요할 때가 있죠. 그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선배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한은도 출입을 하셨고 지금 미국 경제 이렇게 전반 이렇게 좀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매크로 이슈 중요성은 아무리 좀 이렇게 들여다봐도 어렵죠. 네, 예. 어렵기도 한데 어렵지만 또 너무 중요하죠. 예. 대세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다 되잖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한국은행 출입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미국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에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좌우가 되더라.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막 떨어뜨려도 시장은 꼼짝도 안 하는데 연준의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해소, 네. 이 쌍둥이 적자라고 많이 부르죠. 예. 이거를 이제 좀 해소하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도 어떤 파급력을 줄 것인지, 이게 미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초대형 강풍일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장,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오전 라방에서 이 미국장을 보잖아요. 근데 보면 네. 다 주요 지수 막 2% 가까이 팍 내렸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도 딱 이렇게 넓혀봤을 때 또 미국장 대비해서 한국이 견조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예, 최근으로는 보면 좀 그렇긴 한데 한국 주식이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선 반영됐기 때문에 좀 그런다. 그쵸, 이런 얘기도 나오긴 작년에 해요. 네. 너무 많이 저희가 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지금 맞고 있는 걸 우리가 먼저 맞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네. 제조업 국가들이 좀 주식시장이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해서 그런 거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대신 너무 고밸류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네. 한 것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네. 예고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 리서치 센터장 릴레이 인터뷰도 기사로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병건 DB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의 인터뷰에서 네. 미국장보다 올해는 국내장이 나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센터장님께서 본인보다는 사실 이걸 직접 보고서를 쓴 그 담당 애널리스트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해서 예. 지금 요즘 같은 타이밍에 이병건 센터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네. 강형기 파트장님을 만나 뵀던 건데요.
그 1월에 사실 미국 주식을 팔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죠. 네. 네. 저희 편집국장께서도 1월에 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네,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 지금 그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망을 하셨던 우리 파트장님을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이분께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견조한 거 지금 일시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직은 지금은 워닝만 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실제로 나빠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표로 확인이 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좋아 보이는 게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그쵸. 얘기인 건데 네.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왜 좀 견조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은데 오늘 방송 이후로 쭉 이렇게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지표를 조금 추천드리면 미국 국채 수익률, 금리 예.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국채 장기물,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많이 축소가 됐죠. 미국이 더 높았는데 네. 많이 축소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것이 조금 안정이 돼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는 뭐 글로벌리로 보면 위험 자산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한국 자산은. 그런데 경제가 좋지 않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그리고 그 글로벌 경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면 위험 시장에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 달러인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 주식이 다시 출렁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미 국채 금리 하락 이유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중앙은행 금리 인하 요것도 이제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냥 일반적으로 내리면 주식시장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올해도 연준이 한 금리를 3번 정도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시장 금리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네. 주식시장은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 네.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네.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서가 아니라 재정 지출 축소를 반영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이면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적어지는 거죠. 제한적인 거죠. 그럼 국채를 발행량이 줄어들면 공급 요인에 의해서 네.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공급적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연준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재정 지출 축소 사이에서 이 미국 경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기 예. 때문인데요. 네. 제가 준비해온 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볼게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줄이긴 줄여야 돼요. 예. 너무 늘려놨다라고 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 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24% 수준으로 그 팬데믹이랑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네. 그랬을 때만큼 비율이 올라와 있다 그래요. 네. 표를 보시면은 네. 지금 보면 재정 지출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재정 지출이. 그런데 이게 재정 지출이 늘어난 국면은 과거에서는 이제 금융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네.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 당시였는데 작년에는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다고 해요. 예. 그러면 뭐 사실 재정 지출을 늘렸는데 미국 주식 시장도 좋았고 미국 소비자들도 좋았고 다 좋은 거 아니냐? 다 좋은 결과이지 않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근데 물가. 그렇죠. 그 부작용이 부담. 물가라고 네. 합니다. 이 물가를 보면 최근에 보면은 발표된 물가 지수 두 번째 표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네. 물가 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2.8%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거든요. 4%대 4.3%인가요? 네. 그러면 아직 안정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높은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유가 경제가 좋은데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돈을 너무 풀어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다. 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경제가 또 위축이 돼서 물가가 꺾이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한 상태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저희가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당시 한 5, 6년 전만 해도 저물가라는 얘기가 저물가 시대가 고착화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 상거래 때문에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워낙에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해서 물가가 낮아졌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저물가라는 상황이, 구조적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은 학계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렇게 구조적인 건지 아니면 물가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그런 부분은 좀 퀘스천이긴 하지만 지표로 보면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돈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느냐라고 합니다. 그게 미국의 경우에는 20년 만에 꼬리를 이렇게 들었다고 하거든요.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는 경제가 너무 뜨겁다. 그런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이 화폐를 잘 요즘 쓰지 않고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찍어내면 미국 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미국 외에서도 소비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화폐 유통 속도는 조용하게 갔었는데 최근에 이게 꼬리를 들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연준이 아무리 미국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연준이 물가를 고려하면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 이 연구원님, 이 파트장님의 견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쪽의 그런 분위기를 조금 살펴봤고 일본도 좀 심상치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본도 지금 엔저 때문에 여행물이 굉장히 많이 갔었잖아요. 그 엔저 현상이 일본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일본의 물가와 그다음에 엔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최대 정책 목표는 아시죠? 네.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이 4%의 물가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 엔저가 상당 기간 길었기 때문에 엔저가 초래한 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BOJ도 일본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로이터 통신이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3월 다음 주에 예견된 그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올해 3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0.25% 포인트씩 올려서 1%대로 예상을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준금리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라고 하는 거는 엔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엔저를 잡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다시 엔고로 엔화를 강세로 지지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7, 8월처럼 빅테크 주가 급락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트럼프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관세죠. 네. 그렇죠. 네. 예. 트럼프 관세. 제가 그 트럼프가 하는 논리에 설득을 당했었나 봐요. 그런데 또 연구원님 얘기 네. 들으니까 또 여기에 설득을 당했어요.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서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논리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트럼프 1기 때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재고가 소진이 안 됐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다른 경제국들의 소비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팔 수가 없으니까 재고가 쌓이게 되고 미국 기업들은 모두 다 기민하게 대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투자를 줄인 원인이라고 본 건데 당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고용이 안 좋아진 거는 이 관세 정책이 아니라 이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갔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담론을 희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원인이 당시에는 관세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립이 된 건 아니지만 이분께서는 이렇게 본 것이고 지금 관세 정책이 부과가 되고 하면 또 이런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재고가 누적이 되고 하면 또 미국의 투자 그리고 미국의 고용이 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 부과로 다른 소비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닥터 둠의 견해를 정리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또 체화하셔서 선배의 입으로 이제 들어본 내용으로 이제 봤을 때 약간 이거 미국 펀더멘탈 좀 우려가 좀 가시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저도 또 그렇게 그 논리에 설득이 설득 당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이 미국이 이 특이한 국가죠. 달러가 기축 통화기 때문에 여기 이 경상수지 적자랑 재정 적자, 이 쌍둥이 적자를 통해서 달러 본인들의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전 세계로 푸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데 이걸 떠올려 볼게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여쭤봤더니 이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당시 이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1990년대 말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외 순투자국이고요. 그래서 달러 자산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괜찮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이 달러를 미국이 흡수함으로 인한 이 경제의 약한 고리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값이 굉장히 치솟고 오늘도 뭐 3,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고 3,500달러도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 시장의 불안한 상황이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보면서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이제 주요 지표 일정이라든지 이슈들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화면 띄워주시면은 주요 이제 매크로 이슈들 좀 일정들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빨간 요 박스가 19일입니다. 이게 이제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미국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발언들 뭐 이런 거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요 동일한 날에 BOJ 통화정책 회의 있습니다. 일본 쪽 요 향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일에 보시면요, 일본의 CPI가 발표됩니다. 직전에 4.0%에서 이번에는 3.6% 이렇게 전망이 나온다라는 점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